정부가 올해 초 전망한 경제 성장률은 2.2%였습니다. 지난해엔 1.4%에 머물렀지만 반도체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터라 목표 달성이 가능할 걸로 봤습니다. 작년에 3%를 훌쩍 넘겼던 물가 상승률도 올해엔 2.6% 이내로 묶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올해 초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할 때만 해도 국제 유가가 배럴당 81달러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유가는 이미 90달러 선을 뚫었고 100달러를 훌쩍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들어 수출이 회복되고 있지만 반도체와 자동차 등 일부 주력 품목에 국한됐습니다. 이마저도 과거 호황 수준에는 못 미칩니다. 저번 달에도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빼면은 실제로 마이너스 수출이거든요. 반도체도 아직 2020년, 2021년 그때까지 있었을 때 회복률이 한 6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고환율이 장기화될 경우 껑충 뛴 수입 물가가 안 그래도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안 좋은 공급 충격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용 상승 요인에 해당되는 것이고 임금이 충분히 안 따라오고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또 실질 소득이 낮아지면서 경제 수요를 또 제약하는 이런 요인이 2%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목표치를 달성하더라도 실제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회복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요즘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이 3고가 너무 큰 걱정인데 이게 다 얽혀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핵심 변수는 뭐라고 꼽으시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고물가겠죠. 미국에서의 물가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미국이 당초 예상했던 금리 인하가 지금 거의 물 건너 갔다. 상반기에는 연 2회도 좀 물음표가 찍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물가가 되니까 미국은 금리 인하를 안 하고요. 시장 금리는 올라가는 고금리가 된 겁니다. 근데 고금리가 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가 거의 연동을 하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고 예. 우리 입장에서는 달러 강세는 원화 약세, 바로 고환율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로 와서는 고환율이 되면 우리는 상당한 원재재를 수입하잖아요. 예. 그리고 수입 물가가 엄청 튀어오르면서 안 그래도 지금 뭐 국제유가라든가 또 먹거리들, 농산물 가격은 엘니뇨 때문에 막 튀어오르고 있거든요. 네. 설탕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이 물가가 오르면서 다시 우리는 고물가. 그럼 고물가는 고금리, 고금리는 달러 강세, 달러 강세는 고환율. 이게 계속 도는 뭐 마치 무간도처럼 이 쳇바퀴를 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엊그제 미 연준 파월 의장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또 한 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이 3고 현상은 계속 지속이 된다 한동안에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고리 중에서 현재 가장 빠르게 이 고리를 깰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달러 약세인데 예. 달러 약세는 앞서 말한 것처럼 금리 인하, 미국이 특히 중앙은행인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강한 어떤 것들을 표현해야 시장 금리가 떨어지면서 달러 약세가 나올 텐데 최근 들어서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어디에 나오든지 완전 매로 변신해 버렸습니다. 네. 매파적 발언만 계속 일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라면 즉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하, 그게 경기가 망가져서 인하를 하던 보험성 금리 인하든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달러는 뭐 여전히 강할 테고요. 그럼 앞서 말한 그 쳇바퀴는 계속 돌 수밖에 없겠죠. 오늘 국내 외환 시장에서 마감된 원달러 환율은 7원가량 내린 1386.8원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경제 수장이 만나 통화 가치 급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등 연이틀 구두 개입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한 달 전보다는 여전히 50원 이상 높습니다. 국내 원유 수입의 7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한 뒤 열흘 넘게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전체 수입 가격에, 유가는 전체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기에 오늘은 금리 인하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The recent data have clearly not given us greater confidence and instead indicate that it's likely to take longer than expected to achieve that confidence.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6월에 미국, 7월에 우리나라 금리가 내려갈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이제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대신 4분기 이후는 돼야 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전망이 유력해졌습니다. 중동 불안 등으로 인해서 국내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국제 유가라던가 환율이 크게 변동하고 있고 이것이 물가 불안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은행으로서는 더더욱 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고금리와 고환율, 고유가. 우리 경제가 이른바 3고에 갇히면서 물가 안정과 소비 회복 등 정부가 설정한 주요 경제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환율이 소폭 하락했지만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연이틀 대량 매도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는 2달 만에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